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반고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입학 자리를 뽑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반고 지원 평준하고 지원한 사람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네. 특목고랑 일반 평준화 일반고랑 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기준이 뭔가요? 일반고에서 뽑는 기준. 또 궁금한 점 있어요?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네. 어떤 고등학교? 뭐 특성화나 뭐 그런 것도 특성하고 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좀 궁금해서.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그 정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나중에. 하더라도 일반고를 갈 수 있나요? 특목고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일반고를 갈 수 있나? 네. 제가 지금 기흥구에 사는데 근데 학교는 수지구에 있는 학교여서 어느 고등학교를 원서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고 싶은 학교는 기흥구야 아니면 수지구에 있는 수지에 학교야? 있어요. 수지구에 있는 네. 학교인데 주소지는 기흥이라서. 기흥에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중3 담임으로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련된 아주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별로 생각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학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내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달라지는 것이니까 참고해 두시고 일단 어떤 식으로 고입 원서를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학교, 후기학교로 나눕니다. 전기학교, 후기학교는 뭐로 나누냐 하면은 시기에 따라서 언제 원서를 접수를 하고 언제 발표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학교, 후기학교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학교에는 경기 북과학고, 과학고,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라고 많이 이제 요즘에는 부르고 있는데 영재학교들 종류 그리고 마이스터교, 그다음에 예술교, 체육교, 그다음에 특성화고, 그다음에 일반고 특성화학과 이런 것들을 전기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들은 뒤에 일정 나와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경기 북과학고나 이런 영재고등학교는 주로 1학기 때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옛날부터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또 준비가 필요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먼저 다 알고 서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 달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합격을 하고 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11월 한 중순 이전에 다 이런 것들이 맞춰지게 되는데 예술고, 체육고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특성화고를 갈 건지 말 건지를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도 중학교에 와서 학교 설명회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들은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어느 학교를 갈 건지, 특성화고를 갈 건지, 일반고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시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11월 18일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다 올해에는 나게 되어 있고요. 즉 10월 말까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주이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얼른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학교는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가 있고 일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전형 실시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학교인데요. 전기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혹시 합격을 못하더라도 후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등학교도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특성화고나 나머지 전개학교나 후기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재학교는 이제 학교별로 다 날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날짜만 겹치지만 않으면은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기학교는 평준화 지역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문정중학교가 있는 학교는 이제 옛날에는 비평준화였다가 평준화 지역으로 이제 바뀐 지 몇 년 됐죠. 그래서 평준화 지역에 속하고요. 그리고 자사고라든지 외국어고, 국제고 이런 데는 먼저 학교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평준화고에 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것도 바뀌어서 아예 평준화고에 지원을 할 때, 원서를 작성을 할 때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함께 원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학교들은 원서를 쓸 때에 1지망에 쓰고 나머지 평준화나 이런 비평준화에 되어 있는 거는 뒤에 쭉 이제 지망을 쓰면 되는데, 발표는 다른 그 일반고보다 일찍 납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먼저 전형을 해서 합격자 발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졌으면 이제 나머지 평준화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함께 넣어서 배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숙지를 하시고, 원서를 쓸 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1지망에다가 꼭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하나를 적고, 그 나머지 지망에다가 자기가 속한 학군과 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기학교, 후기학교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전기학교에서 떨어졌으면 후기학교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 아시고, 지금 특성화고를 넣어볼지 말지 이런 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넣어보시고 떨어지면은 다시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잘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포해준 PPT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학교 문정중학교는 용인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인학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2단계 배정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배정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50%를 하고 2단계에서는 50% 이렇게 하게 되는데, 1단계는 학군 내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구역 내 배정을 합니다. 용어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학군하고 구역을 알아야 되는데, 학군이 좀 더 넓은 범위고 그 다음에 구역은 그 안에 들어있는 범위입니다. 우리는 용인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용인학구에는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기흥구, 처인구, 그 다음에 수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 수지구는 2구역에 속합니다. 문정중학교는 2구역 내에 있는 학교이고요. 맨 1단계 배정을 할 때에는 50%를 학군 내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자기가 속한 학교의 그 구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어도 용인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자기가 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뺑뺑이 이렇게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서
각 학교에 50%씩 여기에서 뽑게 되는데 50%에 뽑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2단계로 가서 구역 내 배정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자기가 속한 학교의 구역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집 주소가 있는 학교 구역이 아니고 집 주소가 있는 구역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재학 중인 학교가 속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문정중학교는 수지 구역에 있기 때문에 수지 구역 내에 있는 학교 10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10개를 선택을 해서 지망별로 이렇게 원서를 작성을 해서 내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추첨을 해서 50%를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수지구 2구역 이렇게 나와 있고 수지구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10개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자, 수지구의 수지구역은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복고, 수지고, 신봉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홍천고 이렇게 10개 학교가 있고요. 이 10개 학교 중에서 지망 순위대로 이제 추천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원서를 쓸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상담을 한 다음에 정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작성은 각 학교에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용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하게 되나요? 성적이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적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와 여기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에는 점수 상관없이 다 합격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한 명이라도 넘치게 된다. 그러면 그 한 명은 내신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을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기만 하면 그 안에 들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내된 그 추첨 기준이 여기 좀 나와 있으니까 1, 2, 3, 4번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교육감도 관여를 하고 고등학교장도 관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관여가 되어서 추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갖고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요거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중에 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다 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위치를 좀 알고 싶다.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들을 쭉 안내해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면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교수학습 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 교수학습 포털로 크게 뜨고 여기에 취업 지원센터라고 있죠. 요 취업 지원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 취업 지원센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직업계고 안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직업계고 계열별로 학교가 쫙 나옵니다. 농생명계 직업계고 그 다음에 공업계도 쫙 나오고 또 상업정보계도 나오고 그리고 가사실업계도 나오고 굉장히 많죠.
여기 정보에 의하면은 직업계고가 경기도 직업계교가 109개라고 합니다. 109개 교육, 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농생명산업 이 모든 학교들 이런 계열들을 다 합해서 109개 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 찾으면 되고 여기에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보들도 있어요. 수원에 하이텍 고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평택 기계고등학교가 있고 여기 경기도에는 이제 그렇게가 있는데 직업계고가 어디 있는지 찾을 때 이제 지도로도 찾을 수 있고요. 여기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클릭해서 지도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쫙 나오고 이렇게 S 써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들인데 여기에 이쪽에 뭐 엑셀로 다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학교들이 방대하게 다 정보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검색을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반에 학생이 올해 한국조리과학고 지원하는 아이가 있어서 여기 한국조리과학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이렇게 23건이나 나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주소도 나와 있고 특징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자세히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도록 하고 또 뭐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여기도 선생님 반의 아이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거 자기가 알고 싶은 학교들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검색어를 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나온 팜플렛 리플렛으로다가 경기도 직업계고 고등학교 109개 학교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그 홍보물하고 너무 많아서 이게 섞여 있어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지도상으로도 어느 쪽에 있는지 무슨 시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고 학교 이름과 그리고 이게 특성화고인지 아니면은 일반고 전문계학과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구분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문정중학교는 지금 용인시에 있기 때문에 용인시를 한번 보면요. 용인시 내에는 직업계고등학교가 덕영고, 배감고, 용인 바이오고 이렇게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 위치가 보면은 우리 수지구와는 멀리 있어요. 저쪽에 용인 쪽 안쪽으로 있고 우리는 이제 수지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교통편이 멀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거기로는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디로 주로 많이 가냐면 가까이 분당이 가깝고 또 수원이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갑니다. 또 수원에 있는 학교들 많이 가요. 주로 다른 데 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나 뭐 디지털 안산에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구나 뭐 이런 데도 가는 학생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주로 만약에 특성화고를 간다 그러면 수원이나 우리는 성남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보면은 매양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3.1상고, 수원정보과학고, 그 다음에 3.1공고, 수원공고, 수원하이텍고, 한봉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에 보면은 분당경영고, 성남금융고, 성보경영고, 성일정보고, 성남테크노과학고, 양령디지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한번
여기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건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설명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싶어 하거나 알아야 될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이미 책자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 책자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여쭤보면은 상세하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실 거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여쭤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주소지가 다른 학교, 다른 구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지하고 다른 구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냐고 묻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배정할 때 기준은 뭐냐면은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니고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소재가 어디냐,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여기 문정중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면 문정중학교는 이 구역 수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역 내 배정은 수지구에 있는 학교들의 배정, 거기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수지에 있는 학교를 안 가고 다른 지역에, 다른 구역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학군 내 배정에서 다른 구역, 수지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이 물어본 거는 기흥구에 지금 집 소재가 되어 있는데 수지구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 그거는 물론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문정중학교 학생인데 문정중학교 학생은 수지구에 있는 학교, 구역에서는 수지구에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수지구에 있는 학교만 가고 싶고 기흥구에 있는 학교를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군 내 배정할 때도 기흥구에 있는 학교를 5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구에 있는 학교 5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구역 내 배정할 때도 이제 1부터 10지만까지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수지구 내에 있는 학교에만 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특목고와 일반고, 평준화고 학생들의 지원하는 방법과 어떻게 뽑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목고와 평준화, 일반고 지원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뽑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특목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특성화고처럼 이렇게 먼저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특목고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후기 고등학교라고 해서 우리 일반고, 평준화고에 또 한 번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달라져서 이제 일반고, 평준화고랑 똑같이 원서를 같은 시기에 작성을 해서 내야 됩니다. 다른 점은 1지망에다가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원하는 학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지망을 순서대로 쓰는 건데 1단계에서는 5개 학교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 가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5개 학교만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썼으니까 나머지 학군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4개밖에 못 고르는 거죠. 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학군을 들면은 용인학군에 구역이 3개가 있어요. 기흥구, 수지구, 서인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구역에 상관없이 자기가 주소지가 어디가 되어 있든 어느 학교를 다니든 상관이 없이 나는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내 집하고 멀리 있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 학군 내 배정에 5개 학교에다가 그 학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50%를 뽑는데 50%에서 선tek이 되지 않았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자기 학교가 속한 구역에 있는 학교들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정중학교는 문정중학교가 수지 학군의 수지구 2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학군 내에서는 세 구역에 있는 어느 학교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나는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우리 수지구에 있는 학교 5개를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5개만 했지만 여기 이 2단계 구역 내 배정에서는 이 학교에 있는 이 구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북고, 수지고, 신공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홍천고 이렇게 10개 학교가 있는데 그 10개 학교를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지망 순서대로 쭉쭉쭉 이렇게 10개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특목고 학생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10개 학교 앞에다가 1지망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지망 가지고 먼저 해서 돌렸다가 안 되면 2지망으로 넘어가고 3지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선출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자, 일반고, 평준화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 학생들을 선출하는지,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군 내 배정, 두 번째는 구역 내 배정입니다.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용인학군인데, 우리 문정중학교가 있는 학교가 용인학군인데 용인학군에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렇게 3개의 구역이 있어요. 이 3개의 구역을 합한 것을 학군이라고 부르고 이 각각의 구역을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단계에서는 50%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의 50%를 학군 내 배정에서 하게 되는데
구에 상관없이, 구역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5개를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원서 쓸 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쓴 거를 가지고 추첨을 해서 50%를 채웁니다. 50%를 채우고 나서 그 나머지들은 여기 구역 내 배정으로 갑니다. 구역 내 배정은 자기 학교가 속한 구역에 있는 학교를 쓰는 겁니다.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 자기 학교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속한 구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정중학교는 수지구에 속하니까 이 구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는 5개만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선택을 해서 순위를 넣어야 됩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학교는 지금 10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중에서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부터 10개, 10 순위에 되는 것까지 정해서 원서에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남사고가 아마 21년에 3월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역 내 하지 않고 남사고는 아까 했던 학군 내 다른 학교는 50%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사고는 여기에서 아예 100% 다 배정을 한대요. 그리고 서천고등학교는 80%를 배정을 한대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50%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50%는 이 구역 내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배정 대상이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이거는 이제 내신 성적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아주 낮은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원하려고 하는 인원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지원하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 한 명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다 떨어지게 되냐면 내신 성적이 가장 낮은 사람 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라고 하는 건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합격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알기로는 올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모두 똑같은 선상에 놓고 배정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고요. 여기 학군 내 배정 1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구역 내 배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망 순위를 반영해서 5개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천고는 80%, 남사고는 100%를 이 학군 내 배정에서 마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50%를 뽑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들은 또 구역으로 가게 되는데 구역은 자기 학교가 속한 구역, 여기 문정중학교는 수지구니까 수지구 2구역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지망 순위를 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1단계에서 배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지망 순위 써서 낸 거를 반영을 해서 추첨을 한 다음에 한 학교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추첨하는 방법 같은 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특목고를 먼저 지원 신청을 받아서 떨어지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또 다시 후기고, 인문계, 평준화고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특목고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좀 이전에 비해서 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똑같이 평준하고 일반고 가는 사람들처럼 2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은 1단계 학군 배정 이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번은 2단계 구역 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군 배정은 모든 학생들한테 5개 학교를 학군 내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인학군을 예를 들면은 용인학군에는 기흥구, 수지구, 또 처인구 이렇게 3개의 구역이 있는데 이 3구역을 합해서 용인학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용인학군 내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5개를 선정을 해서 지망 순위를 쓸 수가 있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 이러한 특목고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1지망에다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학교를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는 거예요. 평준화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평준화고 가는 학생들은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이 학군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5개를 고르는 거고 특목고 가는 사람들은 1지망에다가는 자기가 가고 싶은 특목고를 쓰고 그 다음에 2, 3, 4, 5지망은 학군 내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2단계 여기에서 50%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 선택받지 못했으면 다시 이제 2단계 구역 배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1지망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하나만 여기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를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만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지 지역의 수지구의 2구역에 학교가 원래 10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를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일반 고등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를 쓰면 되는 거고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 하나를 1지망으로 쓰고 그 다음에 2지망부터 11지망까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10개에다가 특목고가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배정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뺑뺑이라고 하죠. 우리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 특성화고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특성화고 위치를 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많은 경기도 내에 있는 특성화고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고등학교까지 알고 싶다 그러면 경기도 내 고등학교 위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특성화고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이름을 여기에 쳐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런 위치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위치를 알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 목록 이런 것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그러한 목록이 있으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찾아서 여기
한번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놓든지 할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무엇이든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시간 내서 한번 그 학교에 직접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자기가 집에서 가는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는 학교들로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와 일반고 지원하는 방법과 또 지원했을 때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를 하면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특목고를 먼저 원서를 써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혹시 떨어졌으면은 이제 후기고인 일반고, 평준화고에 원서를 또 다시 써서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랑 특목고랑 원서를 같은 시기에 씁니다. 같은 시기에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에서 평준화 지역 학군에 동시 지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지망부터 학군 내 지망하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구역 내 지망하는 순서대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특목고가 합격자 발표일이 더 빠르거든요. 일반고보다. 그러면 일반고에 지원을 해놨어도 특목고에 합격을 했으면 뒤에 지원한 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냥 특목고에 입학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특목고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고에 다른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뒤에 지망을 원서에다 다 적어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배정 학군 내 50%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배정 구역 내 50%를 배정하게 되는데 특목고 지원하는 학생은 1지망에는 무조건 학군 내든 구역 내든 다 1지망에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 하나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지망부터는 학군 내에서는 5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특목고를 하나 선택을 했으니까 나머지 4개만 뒤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내 배정에서는 자기가 속한 구역 만약에 수지구에 있는 이 구역에 자기가 속해 있다 그러면 이 구역에 10개 학교가 고등학교가 있는데 1지망에다가 특목고를 쓴 다음에 나머지 10개 학교를 자기가 가고 싶은 순서대로 지망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을 했으면 거기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나는 그냥 일반 가고 싶다 그래도 안 돼요. 합격했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평준화, 일반고, 1지망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는 이중 지원에 해당돼서 지원한 고등학교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지망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가는 사람은 무조건 1지망은 학군 내 배정도 자기가 원하는 특목고 써야 되고 구역 내 배정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1지망에 쓰고 그 다음 2지망부터 다른 학교들을 적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학군 내 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용인학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용인학군에는 3개 구역이 있거든요.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렇게 3개 구역이 있는데 이 3개 구역을 합해서 용인학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인학군 3개 구역에 있는데 어느 학교든지 5개를 지망을 하는 건데 특목고 지원하는 사람은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고 나머지는 학군 내에 있는 학교 아무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밑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학교 순위를 이렇게 정할 때에 똑같이 해도 되느냐? 똑같이 해도 됩니다. 단 1지망에서는 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 학생들과 같게 됩니다.